안녕하세요. 아고라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 점입가경이죠.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개최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전망해 볼게요.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죠. 감찰위원회는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죠.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에게, 즉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 여기서 부적정은 알맞지 않고 바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같은 날, 즉 2020년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몰각은 잊어버려, 무시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 6일 만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2월 1일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죠. 이에 법무부는 12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사징계법 제5조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죠. 외부인은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명망가 1명입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2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사퇴했죠. 일단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어야 검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을 중징계하는 데 참여할 변호사, 법학교수, 명망가가 있을까요? 고등검사장 전원, 지검장 20명 중 17명, 대부분의 평검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상태에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가할 검사가 있을까요? 물론 추미애 장관이 억지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순 있겠죠.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게 면죄부를 준 김관정 동부지검장,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자 라임 사태를 지휘하는 이정수 남부지검장, 추미애 장관의 측근인 이종건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들 중 검사징계위원 2명을 채우고요. 명망도 없고 그렇고 그런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그렇고 그런 외부 인사 1명을 섭외하여 외부 징계위원 3명을 채우고요.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이들이 반드시 추미애 장관이 원하는 해임을 이끌어낸다는 보장도 없죠.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징계에 동의를 하면 길이 불명예가 따라다니니까요. 추미애 장관이 우예우예해서 해임을 이끌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더라도 문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후 해임 처분 취소 혹은 무효 소송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에 복귀하여
2021년 7월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난소송인 해임 처분 취소 혹은 무효 소송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법적 투쟁이 계속되면 문재인 정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복귀하여 현 정부 혹은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까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식물정부로 추락할 수도 있고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건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김경수 지사를 공경에 빠뜨린 사건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두 번째 자살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추미애 장관이 밝힌 6가지 징계 사유 중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게 없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불법 행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추미애 장관의 과거 행적으로 보면 믿업지 못한 부분도 있죠.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뿐만 아니라 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하여 민주당을 말아먹은 사건도 있고요. 윤석열 찍어내기를 민주당이 사주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했던 추미애 장관의 작품이던 패착입니다. 검찰총장 한 명을 내쫓는데 정권의 몰락과 2022년 대선 패배를 걸었으니까요.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윤석열 총장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물러나면 사태가 종결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끝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입니다. 이번 사건을 추미애 장관의 패착으로 보는 이유는 과거 이력 때문입니다. 즉 김경수 지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건 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과 관련된 네이버 뉴스에 1월 17일 밤에서 1월 18일 새벽까지 약 4시간 동안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에 공감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는데요. 1월 17일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가짜 뉴스와 인신공격, 욕설들이 포털 사이트에 난무하고 있다. 이를 방관하고 있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1월 25일 김어준은 SBS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댓글에 매크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1월 31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4월 22일 경찰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위치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출판사로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거기가 바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경공모 사무실이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을 긴급 체포했는데 이들 중 2명은 민주당원이고 1명은 드루킹 김동원이었죠. 경찰이 드루킹 김동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과 같은 여론조작 공모 정황이 드러났고, 그 결과 2018년 6월 10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꾸려졌죠. 특검은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의 공범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포털 여론 업무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김경수 지사는 댓글 조작에 따른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2019년 1월 30일 1심에 이어 2020년 11월 6일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어준의 의혹 제기,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수사 의뢰가 없었다면 드루킹 사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김경수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일 듯 합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